안녕하십니까. 한 번에 합격 핵심만 쏙쏙 로도 운전기능사 필기 강의 1편의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럼 바로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편의 2강이고요. 1번입니다. 무한궤도식 로드에서 덤핑 클리어런스가 커지면 덤핑 클리어런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제가 그림은 잘 못 그리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렇게 최대한으로 들어 올렸을 때 이 버킷과의 이 지면과의 높이, 이것을 가리켜서 덤핑 클리어런스라고 합니다. 덤핑 클리어런스가 커진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죠? 버킷을 들어 올리는 높이가 커진다 이 말이죠. 이 높이가 커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버킷을 들어 올리는 높이가 높아진다. 덤핑 클리어런스. 결국은 뭡니까? 이 높이까지의 이 화물차에 적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높이까지. 이게 덤핑 클리어런스입니다. 그래서 무한궤도식 로드에서 덤핑 클리어런스가 커지면은 버킷을 들어 올리는 높이가 높아진다라는 말입니다. 버킷을 최대로 들어 올린 상태에서 덤프했을 때 버킷 하단과 지면 사이의 높이를 덤핑 클리어런스라고 합니다. 2번입니다. 작업 중인 건설기계 기관에서 노킹이 발생했습니다. 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정답부터 찍으면요, 그렇죠, 회전수가 높아질 리가 없죠. 적을 수는 있지만 높아질 리는 없습니다. 출력이 낮아집니다. 과열됩니다. 흡기 효율이 저하됩니다. 이것이 노킹으로 인한 어떤 결과물들의 효과죠. 이게. 그러면 노킹이 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노킹은 뚝뚝뚝 두드리는 소리가 노크하는 소리잖아요. 이런 소리가 엔진에서 난다는 얘기예요. 뚜둑뚜둑뚜둑 하는 소리가. 가솔린 엔진에서 미연소 혼합기가 초기에 폭발합니다. 불을 쏴줄 때 폭발을 해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좀 폭발을 했다가 다시 점화를 시켜 빠방 빠방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충격음과 엔진 손상을 일으키는 비정상 연소 현상, 이걸 가리켜서 노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킹을 발생하면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따닥따닥 하는 소리가 납니다. 엔진의 충격과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엔진 출력이 감소합니다. 엔진이 과열됩니다. 연료 소비가 증가합니다. 심하면 피스톤이나 실린더 헤드, 밸브 등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둬야 되니까 한번 더 읽어보면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작업 중인 건설 기관에서 노킹이 발생했습니다. 아직은 점화될 시간이 아닌데 자연적으로 뚝 점화됐다가 다시 불이 붙으면 따락 하면서 일한다든가, 이런 거, 조기 점화, 이러한 것들이 가져오는 겁니다. 기관 출력이 낮아지고 과열되고 효율이 저하됩니다. 회전수가 높아진다 아닙니다. 타이어식 건설 장비에서 조향바퀴의 얼라이먼트, 바퀴 정렬이라고 하죠. 조향바퀴의 얼라이먼트 요소, 그러면 요 세 가지요. 캠버 캐스터 토인입니다. 부스터는 이 강화 장치입니다. 강화. 어떤 것을 힘을 더 좋게 하는 강화 장치지, 조향바퀴 얼라이먼트는 아니에요. 캠버 캐스터 토인이 얼라이먼트 요소입니다. 자, 캠버는 이렇게 기울이는 각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캐스터는 킹핀의 각입니다. 킹핀의 각. 결국은 이것 때문에 이 핸들이 복원력이 있거나 이런 거죠. 토이는 좀 이게 저기는 한데요. 바퀴가 이런 식, 이 뒤가 넓고 앞이 좁은, 이 토가 이 발가락이란 말이에요. 발가락. 안으로 구부린 발가락, 신발을 신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앞이 좀 좁고 뒤가 넓은 거, 이것이 토인이고 반대가 토아웃이 됩니다. 그 부스터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얼라이먼트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브레이크나 조향 장치의 조작력을 증대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라이먼트 3요소는 캠버, 캐스터, 토인입니다. 그러면 이 킹핀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한번 보면요. 요게 이제 이 전체로 놓고 본 그림이고, 여기에서 보면 킹핀이 이쪽으로 제쳐 있는 것은 이 앞쪽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바퀴가 이렇게 가면 이 앞에서 뭐냐면 조향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직진으로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바퀴를 많이 가봤어도 조금 가면은 어떻게 돼요? 바퀴가 풀어지면서 직진으로 가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거예요. 이것이 장점도 있지만 단점은 바퀴가 뻑뻑해요. 계속 직진만 유지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파워 핸들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이것이 아까 봤던 이 캐스터에 대한 내용이에요. 캐스터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봤어요. 이 내용은 이 전체를 놓고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캐스터에 대한 내용을 여기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내용과 함께 이게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죄송합니다. 다 이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쭉 보시면서 이와 같이 위쪽이 뒤로 제쳐지면은 앞쪽이 당연히 이 앞으로 오겠죠. 바퀴는 이렇게 굴러가려고 하면 이 앞쪽에서 직진으로 고정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보세요. 이렇게 된 것을 플러스, 즉 양의 캐스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조향축이 지면과 만나는 점이 타이어 접지점보다 앞에 위치하잖아요. 이렇게 앞으로. 그러면 따라서 바퀴는 항상 조향축을 따라가려고 해요. 이 바퀴를 따라간 게 아니라 이 조향축은 직진으로 설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똑바로 가려고. 직진 안정성이 있어요. 특별히 고속도로 같은 데서 매우 유용하게 작용을 하고요. 그럴 때 또 어떤 이유로든 핸들을 틀었으면 다시 직진으로 가려고 하는 조향 복원력이 생겨요. 그래서 그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이빨 감았다. 다 감았다 해도 조금 가면 어떻게 풀려가지고 다 복원돼요. 직진으로. 이것이 즉 양의 캐스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것만 보면 조향은 무거워요. 계속 직진에 고정돼 있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복원력이 커진다든가 이런 직진도 있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뭐한다? 파워 스티어링을 줘가지고 쉽게 바퀴를 돌릴 수 있게 만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묻는 건 아주 가볍게 물은 거죠. 타이어식 건설 장비에서 조향바퀴 얼라이먼트 요소 관계없는 거, 이게 바로 얼라이먼트와 관계 있는 겁니다. 캠버, 캐스터, 토인. 관계없는 것은 부스터다. 부스터는 이 증폭 장치다. 4번입니다. 유압류의 에너지, 힘을 기계적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거. 기계적 에너지. 액추에이터죠. 이 회로도는 눈을 감고 그려봐도 다 생각날 정도 돼야 됩니다. 여기가 유압 탱크죠. 위로 올립니다. 여기서 전기 모터가 돌아서 유압 펌프를 돌립니다. 그럼 유압을 받은 오일이 이제 압력을 받고 올라가죠. 너무 세면은 이 릴리프 밸브에서 토에서 이쪽으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100바, 여기서 100바로 설정해서 100바 이상이 되면 릴리프 밸브가 열려가지고 오일을 이쪽으로 이 아웃을 시켜주는 거예요. 더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갔습니다. 방향제어 밸브 쪽에서 이쪽을 막고 이쪽을 통했다 그러면 힘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이렇게 작동하죠. 그럼 여기가 어떤 힘과 연결됐다 그러면 이렇게 붐이나 이런 거면 이렇게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하는 기관입니다. 일하는 기관. 액추에이터가. 그래서 유압류의 압력 에너지, 힘을 기계적 에너지, 즉 일로 변환시키는 것은 뭐다? 액추에이터다. 건설기계에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유압 실린더 구성품이 아닌 것, 그렇죠? 어큐뮬레이트. 이거는 뭐죠? 저장소죠. 저장소.
피스톤, 로드, 실은 유압 실린더의 구성품입니다. 이게 지금 피스톤이죠. 이 안에서 받쳐준 거, 요게 지금 로드라고 말해요. 로드. 요게 피스톤이죠. 요건 실린더고, 이 피스톤에는 여기는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피스톤 링이 있고,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요게 뭐냐면 실입니다. 이 실은 이게 여기를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할 때 여기서 이 실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그 긴밀성을 유지해 준 거예요. 그래서 피스톤, 로드, 이게 로드죠. 여기가 로드. 그 다음에 실, 여기에 들어있는 실. 요 실은 피스톤과 로드 주변에 틈새를 막아주는 긴밀장치, 이런 거란 말이죠. 그리고 어큐뮬레이터, 요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축압기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압력을 저장해 놨다가 액추에이터 쪽에 힘이 부족하면 그쪽으로, 앞에서 맥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쪽을 좀 다스리는 쪽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요 그림에서 보면 액추에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바로 액추에이터, 어큐뮬레이터가 어디에 있어요? 액추에이터에 다 가가지고 있어요. 거의 다 가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네요. 지금 거의 이쪽에 와가지고 이쪽쯤에 아마 존재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있는 곳 쪽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건설기계에서 사용되는 유압 실린더의 구성품이 아닌 것은 어큐뮬레이터입니다. 유압유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압유의 기능에서 열을 방출한다가 아니라 열을 흡수하죠. 열을 흡수해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와서 유압유 통으로 들어간다든가 하면서 식히는 것은 이제 별도고요. 어떻든 열을 방출하는 게 아니라 열을 흡수합니다. 동력을 전달해 주죠. 유압유가 맞물린 부위의 간극도 밀봉해 줍니다.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효율도 증대시킵니다. 마찰을 없애 가지고요. 그림이 조금 부정확하긴 하지만은 여기서 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열 받은 것이 돌아서 어디로 들어가게 돼 있냐면은 유압유 통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래 가지고 저절로 식는 것은 변론을 하고, 이 유압유 자체는 열을 흡수하지 방출하는 건 아닙니다. 흡수해 가지고 돌아서 가서 여기서 식히는 과정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펌프가 돌아서 유압을 밀어내줍니다. 밸브를 지나가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다? 액추에이터죠. 뭡니까? 이게 실린더잖아요. 실린더. 이 압력이 이 실린더의 이 부분을 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작동을 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제 E라는 겁니다. E라는 거. 그리고 유압유는 이렇게 여기서 빠져나올 때 이 간극 사이에도 그 오일이 들어차가지고 다른 것들이 새는 것들을 좀 막아주는 거죠.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효율 증대, 마찰열을 줄여준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정지해 놓고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유압유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열을 방출한다가 아니라 흡수한다. 동력을 전달하고 맞물린 부위의 간극을 밀봉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움직이는 부분에 대한 효율 증대, 즉 마찰열을 줄여가지고 유압유가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건설기계의 구조변경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기종 변경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용량 증가, 기종 변경, 용량 증가, 요거 안 됩니다. 그래서 기종 변경, 이와 같이 불도저를 갖다 굴삭기로 만든다든가 이거 안 됩니다. 그러나 건설 기계의 길이, 너비, 높이를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승인받아 가지고요. 다음, 이러한 레버식을
이러한 조이스틱으로 바꾼다든가 즉 조종장치 형식 변경 가능합니다. 수상작업용 건설기기의 선체 형식을 변경하는 것, 이런 선체의 형식을 이런 선체 형식으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못하는 것은 기종 변경하고 육상용의 용량 증가는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기계의 기종 변경, 육상 작업용 건설기계의 규격의 증가 또는 용량 확대, 이런 변경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종 변경, 용량 증대 못한다. 로드의 버킷을 가장 높이 올린 상태에서 버킷 투스와 지면과의 사이를 말하는 것, 아까도 좀 봤지만은 최대 덤프 높이가 됩니다. 들어 올릴 수 있는 최고대로 들어 올리고 요 버킷하고 요 지면하고 사이에 요 높이를 뭐라고 그런다? 최대 덤프 높이라고 한다. 다음 중 고압력 고효율의 유압 펌프에 해당하는 것은, 가장 압력이 높고 효율이 좋은 게 뭡니까? 플런저 펌프죠. 이 플런저 펌프는 뭡니까? 피스톤 펌프라고도 하고, 그림으로 보면 기어 펌프 같은 건 간단하긴 하지만 힘은 약합니다. 베인 펌프는 요게 날개인데 돌지 않을 땐 접혀 있다가 돌면 일어나서 이제 뿜어냅니다. 근데 힘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플런저 펌프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피스톤형이에요. 힘은 가장 좋습니다. 포막 펌프는 여기에 들어있던 어떤 그게 밖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포막, 다이어프램이 압축되어 있다, 이게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쓰이는 것이 이 포막 펌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효율이 좋은 것은 뭐다? 플런저 펌프입니다. 그럼 플런저 펌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한번 봐볼게요. 이걸 우리가 이제 경사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경사각이 돕니다. 돌면은 이 밑으로 가면서 이게 피스톤을 밀어내는 거예요. 여기로 가면 스프링으로 이렇게 왔다가, 그래서 여기서 유압을 가지고 계속 돌아가면서 여러 개의 피스톤이 이쪽으로 밀어내는 거예요. 압력을. 이래서 힘이 가장 좋은 거예요. 이 경사각이 계속 돌면서 여기에 있는 피스톤을 작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동된다는 걸 말하고, 가장 힘이 좋은 것은 플런저 펌프다. 왜?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밀어내주니까. 그래서 다음 중 고압력 고효율의 펌프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이다? 플런저 펌프다. 10번입니다. 로더의 상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건 그냥 T형, I형, V형은 있습니다. 그러나 N형이라는 것 자체는 없습니다. T형은 어떤 거냐? 여기에 토사물이 쌓여 있습니다. 여기에 덤프 트럭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로다가 있습니다. 로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오는 과정에 이렇게 좀 들어가겠죠. 이렇게 갔다가 그리고 이제 부린단 말이에요. 좁은 장소에서. 요게 직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여기서 이렇게 가니까 요게 이제 T자 같이 생겼다고 그래야지 T형이 되는 거예요. I형은 뭐냐? 여기에 덤프차가 있고 여기에 토사물이 있습니다. 로다가 가서 찝어가지고 그대로 후진해서, 이제 여기서는 한다면 이제 사이드 버킷이 되겠죠. 사이드 버킷으로 그대로 풀어버립니다. 연마부리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갔다 왔다 하는 거예요. 덤프처럼 여기서 하고 가득 차면 저는 이제 가면 되겠죠. 요게 뭐냐면 갔다 왔다 하는 게 I자 같이 생겨서 I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V형은 어떤 겁니까? 비교적 장수가 넓죠. 여기가 지금 토사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차가 있습니다. 덤프차가. 그러면 이렇게 가서 싣고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이제 V자 같이 생겼죠. 싣고 와서 가서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요게 뭐냐면 V자형입니다. 요건 한번 읽어 보시고요. N형이란 건 없습니다. 그래서 직진 후진법 갔다 왔다 하니까 이게 토사오니까 여기에 덤프 트럭이 있으면 가서 싣고 후진으로 와가지고 옆으로 된 버킷 터지는 거 있잖아요. 옆으로 터진 거. 대주면 가득 실으면 떠나고. 그러니까 여기서 로더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뭐가 I자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I형입니다. V형은 싣고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이게 V자 같이 생겼죠. 그래서 V형이라고 하고요. 90도 회전법은 아까 봤듯이 T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더의 상차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서 N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더의 조종 레버를 C 방향으로 밀면서 D 방향으로 당겼을 때 나타나는 변화를 오른 것은 이 레버를 이쪽으로 밀면 어떻게 되니까 버킷이 상승하죠. 이쪽으로 밀면 버킷이 하강합니다. 뭐가요? 버킷이. 그 다음에 이거를 앞으로 당기면 레버를 앞으로 당기면 이거는 뭐예요? 붐이 앞으로 당기면 붐이 올라가요. 상승해요. 밀면 붐이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C 방향으로 밀면서 그럼 버킷은 하강하죠. D 방향으로 당긴다. 그럼 붐은 상승하죠. 그러니까 붐은 상승하고 버킷은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버킷은 하강하고 붐은 상승한다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이 방향은 알아두셔야 돼요. 이 레버를 이쪽으로 밀면 뭐한다? 버킷이 상승하고 이리 가면 하강하고. 버킷이 상승한다 하강한다는 말은 알겠죠?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렇게 붐이 이렇게 있다면 여기 버킷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올라가는 것을 상승한다고 하고 요렇게 짐 부릴 때처럼 요렇게 내려간 것을 하강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이쪽으로 A 방향으로 요렇게 밀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버킷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밀면 이 버킷이 짐 내릴 때처럼 하강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 레버를 앞으로 나 있는 쪽으로 운전석 자기 몸 쪽으로 당기면은 붐이 이거 잘 못 그리니까 이해하시고요. 이렇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바가지가 달렸잖아요. 요것을 버킷이라고 하고 요거를 우리가 이제 붐이라고 하니까 당기면 붐은 올라가고 밀면 내려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 쪽으로 당기면 붐이 올라가고 밖으로 이렇게 밀면은 내려간다. 그 다음에 이 버킷은 왼쪽으로 제끼면 이것을 왼쪽으로 제끼면 버킷을 왼쪽으로 제끼면 요렇게 생긴 이 버킷이 요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하면 요렇게 내려간다고 이렇게. 그럼 여기 있던 짐이 이렇게 풀어지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이걸 당기면 요걸 앞쪽으로 당기면 요 붐이 쑥 올라가고 요걸 밀면 요 붐이 쑥 내려간단 말이에요. 요 붐이 이렇게 내려간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12번입니다. 유압 실린더에서 피스톤 행정이 끝날 때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설치하는 장치는 피스톤 행정이 끝나는 지점에다 뭐 하죠? 쿠션 기구 두죠. 쿠션 기구. 이렇게 여기서 이리 뺄 때 여기서 그 부딪히지 말라고 여기다 쿠션을 뒀단 말이에요. 이 쿠션 기구에. 이 피스톤이 끝 무렵에 닿을 때 이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쿠션 기구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가면 이거 툭 부딪히니까 여기다 쿠션 기구를 둬가지고 완충을 한다 이런 말이고요. 서브 밸브, 스로틀 밸브, 압력 보상 장치 여기 다 해놨으니까 한번 그대로 펼쳐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정답과 관계되는 것만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유압 실린더에서 피스톤 행정이 끝날 때 발생하는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는 장치, 쿠션 기구다. 한 번 더 볼게요. 어떻게 생겼다고요? 로드가 여기까지 쫙 이렇게 뻗으면 이게 여기에 닿을 거 아니에요. 쾅 닿지 않도록 여기다가 쿠션 기구를 뒀다. 완충제를 뒀다 이 말이에요. 13번입니다. 자체 중량에 의한 자유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회로의 배압을 유지하는 밸브는 주로 이제 단동 실린더에서 지게차 같은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짐 싣고 올릴 때는 압력으로 밀어 올려요. 그런데 내릴 때는 이 자체 중량에서 내려와요. 근데 그대로 두면 확 떨어지겠죠. 이 뒤에다가 배압을 좀 주는 거예요. 배압을. 그래갖고 확 떨어지지 못하도록 여기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배압을 준다.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카운터 밸런스 밸브라고 그래요. 이 카운터 밸런스 밸브가 열리면서 쿵 떨어지지 못하도록 배압을 좀 줘가지고 쑥 내려오게 만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자체 중량 확 떨어지는 그런 자유낙하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밀어주는 배압을 유지하는 밸브는 카운터 밸런스 밸브다. 14번입니다. 유압장치의 작동 원리로서 맞는 것은 유압장치는 유압의 원리 누가 발견했죠? 파스칼이 발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원리, 파스칼의 법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유압장치의 작동 원리는 뭐다? 파스칼의 원리다. 해머 작업의 안전수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쐐기를 박은 견고한 자리로 된 걸 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빠져버리죠. 목적물을 한 번 가볍게 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두드릴 때 세게 두드립니다. 맞습니다. 장갑을 착용한 뒤에 작업에 들어가는데 절대 안 되죠. 미끄러워서 빠져나가게 되면 해머가 밖으로 튕기면서 뭐가 되겠어요? 사람 머리 맞고 나면 난리 나는 거죠. 절대로 장갑을 착용한 손으로 해머를 쳐서는 안 됩니다. 주위 상황을 살펴 안전을 확인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해머 작업할 때는 절대로 장갑 착용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미끄러워서 빠져나가게 되면 밑에 있는 쇳덩어리 칠하는 해머가 날아가서 사람 머리를 때려버린다는 하면 난리 나겠죠. 16번입니다. 건설기계 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부터 찍으면 예비검사라는 건 없습니다. 덜어는 확인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확인검사 외국 수출한다든가 새로 기종법이 나올 때 확인검사입니다. 주로 많은 건 구조변경, 신규 등록 이런 검사들이죠. 그래서 건설기계 검사 종류 신규로 나올 때 신규 등록 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확인검사, 구조변경검사, 적성검사 등이 있습니다. 17번입니다. 추갑기의 사용 목적이 아닌 것은 어큐뮬레이터, 추갑기가 뭐 한다고요? 유체 맥동을 감쇄하고 보조동력원으로도 사용되죠. 대유량을 순간적으로 공급할 때도 추갑기 들어갑니다. 그러나 유압 회론의 압력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몇 번 봤던 문제니까 가볍게 넘어갑니다. 여기서도 지금 어큐뮬레이터가 어디쯤에 있다고 나오지 않은데 뭐 이쯤에 어큐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힘이 딸리면 여기서 바로 공급해주고 이쪽에서 맥동이라든가 막 부자연스러운 게 있으면 여기서 압력을 좀 보내가지고 다스려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축압기입니다. 즉 압력이 여기 저장돼 있는 거예요. 저장돼 있는 거. 부족하면 바로 이쪽으로 보충해주고 이쪽에서 막 맥동 같은 게 뛰거나 이러면 이쪽에서 압력을 좀 보내가지고 이걸 다스려주고 이렇게 하는 게 뭐다요? 어큐뮬레이터 또는 축압기입니다. 축압기 사용 목적은 유체의 맥동 감쇄,
보조동력으로는 사용, 대유량의 순간적 공급. 이건 다 목적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와 폐론의 압력 제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18번입니다. 건설기계 정비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할 수 있는 정비 범위가 아닌 것. 예. 시시부리한 것은 다 그냥 개인이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뭐죠? 예, 뭐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거 손보는 것은 반드시 정비업자한테만 해야 돼요. 제동장치 수리 이런 것은 정비업 등록 안 한 자는 못합니다. 그러나 오일 보충, 뭐 착유리 교환, 장력 조정, 트랙 이런 것 정도는 다 개인들이 알아서 하면 됩니다. 19번입니다. 액추에이터를 순서에 맞춰 그럼 벌써 시퀀스입니다. 네. 이거 하나가 작동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작동, 그 다음 단계로 넘어 작동, 이렇게 순차적으로 작동하도록 되어 있는 거, 요걸 가리켜서 시퀀스 밸브라고 합니다. 액추에이터를 순서에 맞춰서 1단계, 2단계, 3단계, 선풍기 같은 거 마찬가지 1단, 2단, 3단. 그래서 충분하게 차면 2단으로, 2단도 충분하게 차면 3단으로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나가는 거 시퀀스 밸브입니다. 20번입니다. 일종 대형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조정할 수 없는 건설 기계는 다부터 찍으면 그렇죠. 기중기는 별도의 기중기 면허가 있습니다. 그러나 콘크리트 펌프, 노산 안정기, 아스팔트 살포기 이거는 일종 대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대형 면허로 조정할 수 없는 것은 기중기는 별도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콘크리트 펌프, 노상 안정기, 아스팔트 살포기 이런 것은 일종 대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일종 대형 면허를 가지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